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자양대동 아파트입니다.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과 뚝섬 유원지역 중간에 있는 이곳 아파트의 32평은 재작년 9월에는 13억 3천만 원, 작년 1월 13억 1천만 원에서 1년 넘게 거래가 없다가 지난달 9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거래가 되자마자 3억 넘게 하락한 것입니다. 이곳 자양동 일대에는 특히 이렇게 거래가 뜸하다가 한 번에 3억 4억씩 폭락하는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동 아파트 33평이 13억에서 10억으로 3억 하락, 우성 6 아파트 35평이 14억에서 11억 5천으로 3억 5천 하락, 자양 한라 아파트 29평은 11억에서 8억 5천으로 2억 5천 하락, 자양 이튼 3차 31평은 16억 6천에서 13억 8천으로 2억 8천 하락, 자양 7차 현대 홈타운 33평은 15억 7천에서 11억 7천으로 4억 하락입니다. 모두 도보 10분 이내로 붙어있는 동네에서 이렇게 부동산 역사에 남을 만한 하락 실거래가 연달아 나오는 것입니다. 자양동은 빌라와 골목의 동네, 그나마 있는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라 입지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곳 아파트 최고가가 13억, 14억이었는데요. 여러분도 14억이 있다면 차라리 마포나 성동을 가지 자양동을 찾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 유독 이렇게 광진구 자양동에서 다시는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만한 역사의 길이 남을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광진구는 사실 아파트의 동네가 아니라 빌라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양동에 들어보신 유명한 아파트가 무엇이 있나요? 자양동 하면 사실 한강변의 뚝섬 유원지역, 건대와 건대입구역 상권 정도가 유명하고 이렇다 할 아파트는 없습니다. 노룬산 골목시장 정도가 있지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곳 일대는 골목골목 다닥다닥한 빌라와 주택이 밀집된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호 주거 형태는 아파트인데 대단지 아파트가 없으니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이 명확합니다. 그나마 있는 아파트도 나홀로 아파트 수준으로 작은 단지입니다. 실제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들도 대동 아파트가 314세대, 우성 6 아파트가 96세대, 자양 한라가 329세대, 자양 이튼 3차는 260세대, 자양 7차 현대 홈타운이 252세대입니다. 보통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500에서 1000세대가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규모로 분리되는 것을 감안해 보면 다 합쳐도 대단지 아파트 하나 안 되는 수준입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대수가 적으면 생활권 형성도 안 되고 관리비는 폭탄처럼 나오고 거래는 없으니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단점들이 이곳 자양동에서 정확히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니 이자 부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누구나 7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무조건 손해인데요.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7만 원이면 2달 이자를 공짜로 내는 수준이죠.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는데 못 믿으시겠다고요? 매월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아정당에서는 가능합니다. 알뜰폰도 전화 한 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문의해보세요. 아정당은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6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꼭 구독하시고 당첨도 노려보세요. 우리나라는 점점 빚이라는 윤활유가 없으면 돌아가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위해 윤활유는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기계 자체가 튼튼해야 영구적인 발전이 가능하지 기계가 망가지고 있을 때 윤활유만 붓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 손주, 미래 세대까지도 이 시스템이 무한히 지속될 수 있을지
언젠가 한번 크게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집을 살 때도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시장이 양극화되는 타이밍에는 조급해하기보다는 더 깊이 공부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서두르게 되고 조급해지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말 생각나시는지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임명되자마자 했던 말인데, 무주택자분들은 그때 집을 사지 않아서 이후에 폭등을 지켜보기만 했고, 3년 전 팬데믹과 저금리 시절 캐시 이즈 트래시, 자산을 사야지 현금은 쓰레기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저축만 하다가 또 폭등을 지켜보기만 했던 기억이 남아서 지금 더 서두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 어떠한가요? 결국 부동산 가격은 초과 상승분을 반납하고 지난 2-3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고, 현재도 전고점 회복은 아득히 멀었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서울 수도권 집값 오르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그때 그 말이 정확히 9년 전인데요. 그래서 제가 영상마다 무리하지 않는 대출로 10년, 15년 장기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도 내 집 마련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부동산은 딱 한 채입니다. 다주택 투자자가 될 것이 아니라면 내가 살 집 딱 한 채만 잘 사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광진구 자양동 일대 나홀로 아파트들의 역사적인 하락 사례들을 통해 이곳의 입지에 대한 간략한 특성과 지금 퍼져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반 분위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양동 일대는 그나마 유명한 것이 건대와 건대 상권, 그리고 노룬산 골목 시장 정도만 있을 뿐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빌라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그나마 있는 아파트도 나홀로 아파트들이라 시세 상승의 한계가 명확한 것이 이곳의 특징이었습니다. 성수동 일대 전략정비구역에 고급 아파트가 들어오면 자양동과의 대비는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다주택이 될 것이 아니라면 딱 한 채 내 집 마련하는 거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